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계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심장 박동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기계의 심장 박동을 통해 내부 상태를 진단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 전기신호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공장이 멈추고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손실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만약 모터가 고장나기 바로 직전에 저 곧 아플 것 같아요 하고 우리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제품들,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는 바로 모터가 뛰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이죠. 이 친구들이 멈추면 우리 세상의 많은 부분이 함께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터가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지, 그리고 신호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복잡한 파형을 스펙트럼으로 바꿔서 결함을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모터의 비밀 언어부터 시작해볼까요?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매번 기계를 세우고 다 뜯어볼 순 없잖아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기신호 분석, 줄여서 ESA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비침습적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을 칼로 열어보지 않고 의사가 청진기 하나로 진찰하는 것처럼 모터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전기 신호만 딱 뽑아서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이 기술 그냥 평범한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또 극도로 안전해야 하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1970년대 원자력 발전소 내부처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점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곳, 그런 곳의 모터를 안전하게 검사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검증받은 기술이니까 신뢰성은 뭐 말 다 했죠. 와, 그럼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목록 좀 보세요. 정말 다양하죠? 모터의 핵심 부품인 회전자바 손상부터 회전축이 틀어지는 정렬 불량, 심지어는 기계를 받치고 있는 기초가 헐거워진 것까지 잡아냅니다. 뭐랄까, 기계적인 문제부터 정기적인 문제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모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맞는 건강검진 키트 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파고 들어가 보죠.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를 기계의 심장 박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 심장의 박동을 기록한 심전도, 즉 EKG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의 심장이 두근두근 규칙적으로 뛰는 것처럼 건강한 모터의 전류도 아주 깨끗하고 일정한 리듬을 보입니다.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전도 파형이 막 불규칙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터에 결함이 생기면 전류 신호에 미세한 잡음이 섞이게 되는 거죠. ESA는 바로 이 잡음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기술인 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전기 신호라는 게 온갖 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소음 같거든요. 이 안에서 아주 미세한 잡음을 어떻게 정확히 콕 집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서 저 멀리 트라이앵글이 땡 하고 치는 소리 하나만 딱 골라 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신호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 출렁이는 전류 파형이에요. 이걸 고속풀이의 변환, 줄여서 FFT라는 마법 같은 수학 도구로 분석하면 짜잔! 오른쪽처럼 주파수별로 신호의 세기를 보여주는 그래프, 즉 스펙트럼으로 변신합니다. 보세요. 아주 깨끗한 신호는 특정 주파수에서 딱 하나의 높은 봉우리로 나타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슷한 기술 중에 전류만 분석하는 전류 신호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ESA는 전압과 전류를 함께 분석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전압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아주 깨끗한 기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기준선하고 비교를 해야만 이게 진짜 모터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전기가 이상하게 들어와서 생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전압 스펙트럼, 아주 깨끗하죠? 기준선이 아주 반듯해요. 하지만 위쪽의 빨간색 전류 스펙트럼을 보세요. 중심 봉우리 주변으로 자잘한 피크들이 막 솟아나 있죠? 이게 바로 모터 내부의 결함이 만들어낸 잡음이자 비명인 겁니다. 깨끗한 전압이라는 기준선이 있으니 이 잡음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기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문제를 찾아내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탐정이 된 기분으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모터의 회전 날개라고 할 수 있는 회전자바에 손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왼쪽이 건강한 모터의 스펙트럼입니다. 중심 주파수 피크가 아주 깔끔하죠?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뭔가 달라졌죠? 중심 피크 양옆으로 작은 쌍둥이 봉우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측대역, 영어로는 사이드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회전자바가 부러졌습니다 하고 외치는 결정적인 증거,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 같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냥 고장났다, 아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중심 피크랑 옆에 있는 측대역 피크의 높이 차이, 즉 데시벨 값을 재보면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지 아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으니 데이터 추이만 지켜봅시다 라거나 이건 당장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편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모터 안에서 쌩쌩 돌아가는 회전자랑 그걸 감싸고 있는 고정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상 모터는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간격, 즉 공극이 360도 완벽하게 균일하죠. 그런데 정적 편심은 중심이 살짝 빗나가서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상태고요. 동적 편심은 아예 회전자 자체가 비틀거리면서 도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러다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죠? ESA는 이 두 가지 편심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둘 다 특정 주파수에서 높은 피크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특히 위험한 동적 편심의 경우에는 그 피크 주변에 모터의 회전 속도랑 관련된 추가적인 측대역들이 나타나요. 이 신호가 보이면 곧 회전자가 고정자에 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ESA가 얼마나 강력한 진단 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만능은 없죠.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구를 제대로 똑똑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모터가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서 돌아가고 있어야 하고요. 테스트하는 동안 속도나 부하가 널뛰기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종류의 기계적인 문제나 특정 전기 결함에 대해서는 직접 뜯어서 보는 것보다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VFD로 제어되는 모터는 신호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분석이 좀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ESA의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주요 결함의 종류가 무려 7가지가 넘으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방 정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기가 단순히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넘어 그 기계의 건강 상태를 속삭여주는 풍부한 정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귀 기울이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들, 우리 주변의 다른 목소리들은 과연 무엇일까요?